지금 여기에 이호 선생님의 문학비가 있고 바로 옆에 이영도 선생님의 문학비가 있습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이제 이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문학관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제분하고 이제 이야기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가가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이제 기역자로 이제 집이 있는데 옛날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참 조그만하면서도 아담하게 아주 정갈하게 가꾸어졌던 그런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석빙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땅 밑에 이렇게 이제 파가지고 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돌만 남아 있습니다. 돌만 남았는데 원래는 이제 요 위에 또다시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잔디도 깔고 이제 이렇게 이제 덮어두었던 것이 이제 석빙고가 돼 있고 지금 이제 경주의 제 생각에는 석빙고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성터의 이제 성곽의 이제 모습이 이제 하나 보실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의 이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 이래 선을 이래 옆에 보시면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직선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곡선처럼 그 돌 하나하나가 이래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형상을 이제 이루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망빛, 불망, 선정, 성덕, 아까 창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옛날에 위에 있었는 건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산성 이런 것도 다니고 아까 전 것도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영도 선생님이 아주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오지 않으셨느냐, 오시면서 이제 무엇을 생각했을까. 지금 여기 이제 꽃밭에 가시면은 아주 꽃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가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아주 잘 갖고 나세요. 꽃자리 쪽으로 요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영도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있었는데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 돌아선 하늘 같다.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없더라. 좋아라. 물이 우르르면 내 어머님 눈물 개이신 눈매 얼굴을 묻고 우주이던 가슴 그 자락 핫같이 여시고 이 밤 너울너울 아지랭이. 이영도 선생님이 이제 시조를 쓰는 거는 근데 시조만 쓰는 게 아니고 수필에다 시에다 합치는 걸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제 시조만 했는 건데 이제 애환의 장 혼자 계실 적에 이제 황혼에서 받는 그 장면이에요. 자, 이거 외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못 외우죠. 자, 황혼에 서서 산이여 목매인 듯 지그시 숨 죽이고 바다를 굽어보는 먼 침묵은 어쩌지 못할 너 목숨의 아픈 견딤이라. 너는 가고 애무는 바다처럼 저무는데 저 달림 같은 물결 소리 내 소리 세월은 덫이 없어도 한결 같은 나의 정. 우와. 한결 같은 my love. 복제입니다. 오늘 우리 서동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에 이영도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유천
그리고 청도를 돌아보면서 이영도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부터 산천은 의구한데 인글은 간데없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문학에서는 문의는 사라져도 문학은 그대로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영도 선생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문학인 시조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 애환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이영도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슬픔 뒤에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한국적인 정서를 항상 남겨주고 또 깨우쳐 주셨던 그 이영도 선생님의 문학 그리고 이영도 선생님의 삶을 오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청도 이영도 선생님의 생가를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대가 컸었고요. 그리고 가니까 정말 산도 아름답고 앞에 있는 강이 비파강이라니까 정말 더 멋있게 보이고 가니까 스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보람 있고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신청해서 가고 싶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즐겁고 보람 있었어요. 부경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박양근입니다. 오늘은 정운 이영도 선생님의 삶과 사랑과 문학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길 위의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문학이 아주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뭐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각종 단체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지배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뭐냐면 한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 70년 이 시점을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글 보급 운동에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한글을 깨치는 그런 어떤 큰 이제 국민적인 계몽 운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1960년 내지 이제 70년대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한 이제 60년이라는 세월이 있죠. 한 50년 세월이 지나서 2010년대가 된 겁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다시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떤 삶과 지식을 공유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알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학문, 이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또는 문학을 통해서 또는 뭐 국사를 통해서 또는 세계 고전을 통해서 중국 고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국민에 대한 깨침의 세계 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다. 이것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지금 시간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 주제를 잡았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도 선생님이 사시면서 이영도 쌤 많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많은 별명이고 어린 시절에는 아주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아주 참 얼마나 총기 있고 아주 애교를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양단지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는 뭐냐면 고등학교 여학생으로부터 야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야시. 그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그렇게 아주 구는 거, 능청스럽게 구는 그런 면도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 것은 초록, 치마, 모시. 항상 여름이 되면은 모시 옷으로서 아주 한복을 입고서 그 살았던 것에서 초록 치마라고 부르고 몇몇 애를 시인들과 문인들은 찬물단지라고 부르죠. 항상 뭐냐면 이제 누가 뭐 어떻게 좀 은근하게 다가들어도 그냥 아주 뭐고 얼음처럼 살살 맞게 아주 내쳤던 이제 그런 것으로도 찬물단지고 아무리 찔러도 뭐냐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바늘 갖고
그렇지만은 이영도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줬을 때 좋아했을까? 때로는 찬기가 도는 여인, 응? 찬기가 도는. 그러나 또는 어떤 사람은 예일당의 수녀라 그랬어. 예일당의 수녀. 그 예일당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봐서는 하나의 수녀원과 같죠. 그 속에는 하나의 수녀원과 같은.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무린들이 들어갔을 적에 그냥 이래서 이제 참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수녀 뭐 누나처럼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살살하게 대해주니까 예일당의 수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영도 선생님께 참 거창한 이름, 어떤 점에서는 당연히 받을 만한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조선의 여인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자 참 우리 주위에 조선의 여인이 있는가? 제 생에는 조선의 여인은 있는 것 같아. 참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조선의 선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영도 선생님이 한평생 삶을 사셨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옮겨가지고 청마와 정운,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시와 수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영도와 청마를 갖다가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낸다면은 도대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밤새워. 그래서 이게 뭐로 봅니까? 늑대로.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전부 다 늑대입니다. 늑대. 그래서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늑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사랑은 낮에 필 수 없는 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의 이미지를 살렸고요. 이영도와 청마 선생님이 두 분이 좋아할 때는 그들 둘만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단지 어떤 점에서 달밤이 피어났을 때 그렇게 어떤 하나의 흐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의 문학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 문학이라 하는 것은 달이 없으면 문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유치한 선생님이 하던 편했던 이거는 우리 초메탈직에 다 외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유치한 선생님이 보냈던 상마. 뭐라고 썼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려 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자, 이 편지를 몇 살 때 썼어요? 청마 선생님이 몇 살 때 정도 썼겠습니까? 그래도 한 40 넘어서는 안 썼겠나? 50 가까이 쓰거나 40 중반쯤에 썼거나. 그때까지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에메랄드 빛 하늘, 얼마나 오래간만에 듣는 말입니까? 얼마나 오래간만에 듣는 말입니까?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우체국에 가본 지 여러분 까마득합니다. 지금 저 뒤에 도서관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치한에 대해서 이영도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던 이 은근한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어요? 오면 민망하고 아니 오면 슬프고 행여나 금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창만 바라보다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리라. 청마하고 유치한 선생님이 이렇게 안이하고 그리고 남성에 모여가지고 이때 여기 둘이 만났던 음식점, 아마 지금쯤 같으면 그냥 막걸리집, 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걸리 한 사발 갖다 놓고
멍하니 3시간 앉아 보다가 가기도 하고, 혹시나 어떻게 애월 땅에 왔을 때, 애월 땅, 이렇게 많은 어떤 정문을 갖고 왔잖아요. 나는 한 번씩 궁금해. 이영도 스님이 누구를 위해서 정문을 이렇게 갖고 왔을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갖고 올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우리는 그냥, 여기에 예쁜 꽃이 많을 갖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영도 스님이 꽃을 참 사랑하셨구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더 이상 뛰어가지고, 호흡,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예. M에서. 이 모습을 이 시를 읽으면은요, 어찌하다가 청마 선생님이 애월 땅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 그저 그냥 두 사람이 묵묵히 앉아있는 그 모습. 오면 민망하고, 동네 사람한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아니, 오면 슬퍼. 매화를 심을 적에 청마 선생님이 와서 네 그렇게 아픈데 심어도 되냐라고 걱정했던 그 매화가 펴서 지도록 청마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행여나 검성 기규련병, 혹시나 대문 두들까, 대문 밖에 들릴까 싶었어요.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보는, 대단하네요. 아침 내내 전부터 저녁까지 종이를 바라. 예, 여러분은 그대 지금 하락하면 못합니다. 그래 못합니다. 자질이 없고 소질이 없어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불행합니다. 정작 자주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여윈 가슴, 서로 얼굴 안 보고 뭘 봅니까? 창만 바라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이트하던 풍습. 참. 그러고는 간대이 하고 경상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이런 어떤 하나의 애월당의 시간을 하면은 이영도 선생님의 그렇게 그 토론을, 나는 이영도 선생님은 아까 냉정과 열정을 함께 갖추었다 그랬는데, 은근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뜨거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로다 이 파도 설레는 울부짖음, 애모도 절한 차라리 푸른 분노, 물고비 아슬한 넘어 묻혀 이 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청마 선생님의 시 뭐였습니까? 제가 앞에 놔뒀죠? 예,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뭡니까?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 몸 한번 읽어보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난 어쩌란. 이렇게 청마 선생님이 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영도 선생님이 이렇게 파도로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그 한시를 아는 기생을 왜 사랑했을까? 왜 선비들이 그렇게 기방 출입을 많이 했을까? 예,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하나로 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로 답할 수 있는 멋과 풍류가 있었다는 거야. 요새 제가 술집에 가도 그런 것이 사라져버렸어. 소주만 넣네, 소주만 넣어. 그죠? 문인의 멋, 문인의 삶. 이것 때문에 글을 쓰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영도의 절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났어요. 도대체 이영도 선생님의 삶과 현실은 뭘까? 삶과 현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시는 뭘까? 읽어보십시오. 민날이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봄, 겨울날 따스한 볕을 님에게 조져가저, 님께야 무엇이 없으라마는 내 못 잊어 하노라. 청도가 또 뭐로 유명합니까? 미나리 아닙니까? 미나리. 지금 또 그랬지만은 그 당시도 미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춘근집도 짓고 이렇게 미나리 봄이 돼가지고 그 살찐 미나리 우리 사랑하는 애당군이 도시에서 뭐 맛있는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야 이게야. 그러나 내가 줄 거는 미나리밖에 없단 말이야. 미나리. 그래서 살찐 미나리 님께 들어오자 님께야 무엇이 없으련 많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LA 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흑돼지까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나 청도 미나리 내 못 잊어 하노라. 제가 청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죄를 좀 그래도 조금 참 좋아하는 분이 꼭 봄 되면은 미나리에 갖다 드리는 제가 그래서 하도 고마워서 이야기했죠. 아, 청도 출신이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보내주신 미나리 때문에 제가 봄을 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가지에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이 한밤 이 한마음은 외딴 산지기인데 가실 수 없는 명인데 자리 잡은 그리움이 이렇게 미나리를 님에게 드리고 싶지만은 그죠? 님에게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가실 수 없는 명인데 자리 잡은 그리움 그냥 그리움으로밖에 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칼찍이 이 너는 상대방 너가 아니고 자기 보고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냥 한밤에 부르짖는 한 마리 암늑대 그것이 이영도 선생님의 깊숙한 마음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이영도다. 그렇게 이제 꿈과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작품을 통해 삶과 사랑을 통했을 적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영도 선생님의 수필과 그 수필 속에는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영도 선생님은 자기 시조를 뭐라고 이해했느냐? 목숨의 기도라고 했어요. 아, 겁나더라고. 목숨의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이영도 선생님께 시조는 목숨의 기도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다. 이영도 선생님이요, 청맙서도요, 살아요. 예, 청맙서도 충분히 삽니다. 그러나 이영도 선생님께는 문학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필은 뭐냐면 애모와 회한이라는 민족 정서를 자연을 빌려 재현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영도 선생님이 한 말이고 이거는 이제 이영도 선생님의 수필을 두고서 평론가들이 한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영도 선생님에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뭐냐면 서러움과 그리움과 외로움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서러움과 외로움과 그리움. 이것이 이영도 선생님의 삶이고 시조고 수필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연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나 괴롭다, 나 괴롭다, 나 괴롭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비는 차게 내린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적에 큰 이영도 스님, 또 이제 이영도 평전 제가 아까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어떠하다 아주 귀영도에서 이영도 수상록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영도 선생님의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중에서 가장 참 이영도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프로필이 요 사진이더라고요. 그죠? 참 이쁘죠? 역시 여자는 옆모습이 이뻐야 돼. 옆모습 어떤 하나의 그 참 하얀 깃, 그죠? 아주 곱게 딱 해가서 뒤에 묶어놓은 머리, 아주 코, 그리고 한쪽은 어떤 하나의 어두움, 또 한쪽에는 어떤 하나의 밝음, 아주 이영도의 어떤 삶과 어둠, 밝음과 어둠, 명암, 이걸 갖다 그대로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의 시가 이제 이 부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도 선생님의 시집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소개를 그만두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충건집, 비둘기 내리는 이거 충건집은 이제 처음에 내렸던 책이고 비둘기 내리는 떠락은 이제 애월 땅. 그 애월 땅에 이제 거기서 자기가 살아갈 때의 그 비둘기 내리는 떠락. 인생의 길목에서 애정은 기도처럼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의 그리움은 오직 푸르고 깊은 것 이렇게 한 편, 둘, 셋, 넷, 다섯 편의 이제 수필집이 있고 지금 이제 그리운 이 내 마음 밝아라 요게는 이영도 선생님의 이 수필집에서 발췌했는 엑기스만 뽑아서 발췌했는 시집인데 이거 제가 비싸게 헌책방에서 샀습니다. 이제 청저집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났을 적엔 이 춘건집은 이제 천부 정도를 자비 출판해 가지고 이제 예일 땅에는 집을 마련하고요. 이영도 스님 이 이제 예일 땅은 이제 아까 예일 땅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영도 선생님은 하나의 자기의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죠. 그죠? 자기 자신의 꿈을 그래서 항상 영국의 이제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도 여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아마 작가가 갖는 최고의 또 꿈 중에 하나가 자신의 방을 갖는 것이죠. 그때 방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말 이제 룸 이런 의미도 있고 자신의 세계 이제 이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원을 정갈하게 가꾸고 꽃도 가꾸고 그리고 그 독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작품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영도 선생님은 이제 여기 살면서 항상 이제 동네 주위 사람들에게 꽃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절미 운동 이것도 하고 뜰 쓸기 이런 것도 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이영도 선생님이 갖고 적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월요일 갈 때면 새마을 운동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아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마을을 가꾸고 길도 가꾸고 결국 야학당도 하고 하는 그래서 이영도 선생님의 어떤 하나의 가문은 이제 정신 하나의 새마을 정신, 민족 정신, 이걸 이제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춘건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비둘기 내리는 떠락, 이제 이라는 하나의 아주 붉은색 바탕에 이제 두 번째 수필집이고 조금 흐릿합니다만은 그때 이영도 선생님. 이것이 역시 이 바탕을 했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을 화폭을 앞에 썼던 화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천경자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이 비둘기 내리는 떠락, 이 서문에 이 이영도 선생님이 이 피배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주체할 수 없는 정이 고독할 때 수를 놓듯이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적에 뭐냐면, 한 땀 한 땀 여러분 옛날에 수를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맛으로, 그 기분으로 글자를 갖고서 문자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영도 선생님이 이 작품집을 썼을 적에 뭐냐면 수를 놓았을 때 도대체 수를 놓았을 적에 무엇으로 수를 놓았을까? 피로써 수를 놓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로 물든 언어로 그 고독이라는 거기서 빚어낸 피로 물든 언어로 빚어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집에 인생의 길목에서라는 이때는 이제 이영도 선생님 비교적 참 그렇게 삶이 행복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 인생의 길목 하는 것은 참 어떤 슬프고 아리고 어떤 힘든 발걸음으로 살아가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날짜에 보십시오. 나는 안다 네가 내 급변이라는 것. 나는 안다 네가 행복이라는 것. 나는 안다 그러나 네가 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나는 안다 네가 내 공허감 채우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러면 그녀의 말대로 나 역시 정거나 문학에 귀해야 하나 라고 해서 어떤 사랑을 초월해가지고 보다 더 대승적인 관점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 인생의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길목에 한 번씩 부딪히죠. 그 다음에 애정은 기도처럼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
나의 그림은 오직 푸르고 깊어요. 다섯 번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뭔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책인데 아직 책을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지를 못하고요. 근데 단지 이 정도의 이제 그 나의 그리움이라는 하나의 그 수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서 제가 소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에 시달리고 생활에 쫓겨 내 목숨이 의지 없을 때 그 고독의 한 자락을 가만히 밀고 안겨드는 것. 살 바라보면 산처럼 목매이고 바다를 굽어보면 바다처럼 슬프고 하늘을 하늘같이 고독한 것. 마침내 나의 땅 위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육신에서 노연한 나의 영혼이 하늘 가장 푸르고 가장 높고 크고 영롱한 나의 별을 향해 날에 펴고 올라갈 그날에 반려할 꽃등인 것이며 내 인생에 있어 허짓한 그림자인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노래와 눈물을 지녀야 했고 인생과 문학을 생각해야겠다. 이것은 거의 후반기의 삶이거든요. 이영도 선생님이 쭉 살아오면서 자기가 있던 문학을 정리할 적에 내 인생과 문학을 생각할 적 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디서 오고 어디를 거쳐서 왔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월에 시달리고 생활에 쫓겨 내 한 목숨이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어쨌든 황야에 그냥 버려진 한 마리 암검처럼 이 정도는 고독하고 외독하고 쓸쓸한 것입니다. 즉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봐도 목매이고 바다를 봐도 슬프고 하늘을 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득하다 그랬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절망의 형상체뿐입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추구할 자기의 삶, 반려할 꽃등입니다. 평생 우리에게는 반려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습니다. 그래도 꽃등 하나 갖고 싶은 뭘까? 이영도 쌤은 생각하는 거죠. 문학, 이거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있어 내 마음 밝아라. 아까 좀 전에 그리움 이가 이영도 선생님에게 사람일까? 무심화일까? 사내일까? I don't think so. 예, 하나의 문학이겠죠. 그래서 이영도 선생님은 뭐냐면 아주 몸이 별로 아까 이제 폐결핵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몸이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이 양반은 뭐냐면 봄이 되면 아픈 거야. 봄이 되면 아픈 거야. 그 봄이 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영도 쌤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을 앓다. 이영도 선생님이 쓰는 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봄 이야기는 유천 시절의 윤영이와는 다르게 그냥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봄을 탄다 그랬거든요. 봄을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봄도 나는 온몸의 관절마다 봄을 앓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봄을 앓더니 관절마다 여러분 식도로 말하면 뼈마디가 아프다. 여러분 몸살 나면 그렇죠? 뼈마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곰이다, 고.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뼈마디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영도 쌤은 이 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도 쓸 수 없는 조심스러움 쓰며 홀로 슬픈 뭐라 그랬노? 자랑으로 봄을 앓고 있다. 자랑인지 사랑인지 모르겠다. 그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도 선생님이 어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애월당에 있었어요. 그 봄날의 모습을 여기 보니까 수세미 같은 것도 있고요. 아주 갖가지 꽃이 있던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 보십시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얼굴 표정이 보면은 인생을 아주 잘 다른질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영도 선생님의 하나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영도 선생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살을 일면서 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영도 선생님은 항상 혼자 밥을 해가지고
혼자 이제 밥을 먹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으로서 이영도 선생님이 그도 한 여인인데 왜 여인으로서의 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밥 해가지고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혼자 밥을 잃으면서 썼던 시가 수필이 살을 잃으면서 가는 이 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유천 갈 적에 차 안에서 한번 낭송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듯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또 사람의 행복은 또 별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청마와의 어떤 하나의 만약에 사랑이 이영도에게 중요했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냈을까? 유성. 하늘에 있는 유성. 하늘에 있는 유성은 캄캄한 밤하늘에 그냥 별빛 한 번 지나가고 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유성. 그래서 일찍이 나는 일찍이 나는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 흐르는 별똥을 하래 아픈 기억을 나오게 모시하고 MC하고 밤에도 만나는 겁니다. 그죠? 흐르는 별똥을 향해 아픈 기억을 나눴다. 우리들의 목숨이 같은 달, 같은 시간에 죽어서 멀고도 창청한 영겁이기를 동반할 수 있기를 빌었던 것이다. 그랬어. 그러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하여 누굽니까? 청마 선생님이죠. 그 청마 선생님이 버스 교통사고로서 돌아가셨던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뜻하지 않은 죽음을 하여 본의 아닌 배신을 그는 저질렀다 그랬어요. 청마 선생님이. 저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죽자 해놓고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나는 함께 우러르던 그날의 성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러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청마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그냥 애월당에서 또는 단을에서 밤하늘의 성자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유성을 두고 어떠한 원력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유성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원력을 세운다. 너무 많으면서도 하나를 택하기 어려운 원은 오직 죽음의 문제 그것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청마 선생님은 이영도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영도 선생님은 이렇게 그죠? 은근하게 그렇지만 더 속 깊게 더 아리게 더 절절하게 표현해죠. 이렇게 수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성 때로는 산길 가는 말입니다. 요 산길은 애월 땅에서 이영도 쌤이 아주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던 그런 풍경을 그려내는 돌. 아무데나 바윗돌 위에 걸터앉아 가만히 거리를 내다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그림처럼 곱게 정돈해 도는 것이다. 그래서 금정산에 그 다음에 미나리 그 다음에 동네 그런 어떤 한 차박골 풍경을 아주 어떤 마치 수채화처럼 그려냈던 그런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영도 쌤의 이제 수필을 갖다가 볼펜하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아주 꾸며낸 문장이 아닙니다. 꾸며낸 문장이고 아주 한국적인 서정을 갖다가 아주 그대로 그려내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유교적인 가풍을 가졌죠. 자기 집안이 이제 유교적인 가풍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영도 선생님이 나중에는 뭐냐면 마산에서 어떤 폐결핵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적인 집안 분위기에다가 유교적인 한국적 풍토에다가 기독교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세 개가 결부가 된 겁니다. 이 세 개가 결부되어서 하나의 이영도 선생님의 아주 귀족적이면서도 그리고 속멋 있는 그런 하나의 산문을 갖다가 엮어낸 것이 이영도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도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에 회역의 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회역의 장. 이영도 선생님이 나중에 청마 선생님과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요 속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딱 뽑아냈습니다. 오늘 그것이 사랑하는 이여 여기 내 곁에 오라. 그리운 이여 내 당신 곁에 왔나이다 영원히. 이영도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성에 가서 청마 선생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 두 분이 함께 인사를 했을까? 이영도 쌤의 수필에서 이렇게 이영도 선생님과 청마 선생님이 한 말 해보세요. 감정 넣어가지고 시작. 사랑하는 이여 여기 내 곁에 오라. 그리운 이여 내 사랑 곁에 왔나이다. 영월. 위에 저거는 청마 선생님 하니까 남자니까 남자 선생님만 해야 되겠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자 선생님 시작. 사랑하는 이여 여기 내 곁에 오라. 여러분 당신 곁에 왔나이다. 그래서 죽고 싶었던 여자, 죽음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던 여자,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 강을 건널 수 없었던 두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과연 애를 내가 이영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한 2달 됐나요? 두 달 정도 생각하면서 저분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제가 이영도 쌤을 제 가슴에 품어야죠. 품고 끊임없이 이영도 선생님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저한테 해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이 과연 옳아요? 정말 청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유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면 문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끊임없이 그 답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영도 선생님께 드릴 수 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이영도 선생님께 하나의 흑장미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글자 A, 아까 나는 그는 붉은 장미예요. 붉은 장미. 그래서 흑장미를 드리면서 그 이호 선생님의 말, 여기 한 시인이 비로소 잠들었도다. 뼈에 저리도록 인정에 울었으니 누구도 이러니 저러니 아예 말하지 말라. 이거는 이호우 선생님이 자기 시조에 자기가 돌아가시면 적으려고 했던 묘비명이야. 이영도 선생님에 비하는 묘지에는 저 맹유천인데 묘지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인들이 이제 그 이영도 선생님 앞에 하나의 이제 묘비명을 세워둔다면은 뭐라고 세워드릴까?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봅시다. 여기 한 시인이 비로소 잠들었도다. 뼈에 사무치도록 인정에 울었으니 누구도 이러니 저러니 아예 말하지 말라. 그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영도 선생님 생활 때에 뭐 청마 선생님하고 손 잡았나 안 잡았나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 말이 있는 거야. God sees truth but waits. 하나님은 보시지만은 그냥 묵묵히 보고만 계신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영도 선생님의 삶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유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까? 네. 역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인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2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눅눅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